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에 이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지만 또 지금 대표의 상황이 녹록치 못한 건 또 사실인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결과 만약에 정말 구속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민주당의 사실 심각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좀 복합적인 생각이 같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뭐 유죄가 나올 수 없다라는 확신은 분명하고 영장도 사실 발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재명 말고는 뭐 대안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67석의 제1당입니다. 그거 자꾸 말씀하시면 이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다라고 그 자꾸 자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대표가 자유롭지 않다면 그건 대표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모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박창환 교수님부터 한마디씩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아쉬운 성적이다. 저는 뭐 C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 수락연설 때 반사효과 누리지 않겠다. 오로지 민생, 실력으로 국민들에게 입증받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입법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 내의 어떤 리더십 이것도 수박 논쟁만 불거졌어요.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성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변인님.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면서 대선 이후에 대선 패배한 야당이 되겠죠. 야당의 지지율이랄지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물론 뭐 여러 방식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안정되고 역대 한번 돌이켜 보시죠. 김대중 대통령 때나 그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 효과에는 많은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안정성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이 저희 최근에 혁신위가 내는 자료를 보니 깜짝 놀랐는데 245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민주당 당원이. 근데 그 당원이 증폭이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때 온라인 당원이 많이 들어왔고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직전 그리고 당대표 될 때 그다음에 검찰에 이제 체포동의안 올 때 그때 대단히 많이 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지지를 여전히 굳건하게 보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들 얘기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이 현 당대표가 민생 행보, 경제 행보는 역대 가장 많다. 이런 말씀하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 행보를 꾸준하게 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대선 패배 직후에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한 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의 혁신위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디테일에 있어서는 좀처럼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고 의미를 찾자면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민주당의 그 부결표를 모으기 위한 1년 그리고 앞으로 곧 있을지 모르는 2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역량을 모으기 위한 어떤 자리 지키기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대표 출마할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만들었어요. 대선 때 47% 득표하고 그 대표 선거 때 77.77 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습니다. 남은 거 3가지입니다. 그 대표 회의 주재하는 횟수만큼 출두하는 횟수가 많은 우리가 야당 대표를 처음으로 봤고요. 두 번째는 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되고 나서 바로 나타난 게 비명과 친명의 갈등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야당을 우리가 국민들이 목도했고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개혁의 딸이라고 그러죠. 뭐 개딸로 흔히 지칭되는 정말 강성 지지층의 그런 호위무사에 둘러싸인 홍위병에 둘러싸인 야당 대표를 우리가 봤고 그래서 국민들은 결국 이 1년의 총합이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로 나타나지만
실제 이 사법 리스크를 넘은 정치 리스크가 되고 총선 리스크가 돼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거취를 지금부터 다시 고민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일련 평가하겠습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지금 10월 사퇴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전망이 아니라 기대인 것 같다. 이렇게 일축을 하셨더라고요. 저 말고는 대단히 각박하게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이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민주당 어떤 ARS 조사에서는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이 대표는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여전히 굳건한 지지를 받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의 이제 현 정권이나 검찰이 가혹할 정도로 한번 보십시오. 역대 대선에서 저렇게 자기하고 상대했던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지지했던 대선 후보를 이번엔 5번째 소환을 하고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을 하고 아니 그냥 무슨 동네 점원입니까? 아무 때나 부릅니까? 다 봤습니다. 자기 편은 아무도 안 불러요.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 때문에 가혹하다.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들 하신다고 보고요. 대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비명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의 저는 지적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적이 없으면 그게 민주정당이겠습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 다 인정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건설적으로 모아가면 되는 거고 저는 지금의 대표 체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가 되고 많은 당원들이 더 들어와 있고 강화가 되고 한다면은 지금 대표가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 총선을 본인 주도하게 치르겠다는 말씀은 어찌 보면 전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은 네.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 그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승리를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어떤 사법적 정의라는 차원을 떠나서 순수하게 전략적 아니면 뭐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자당의 이익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내년 4월 총선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게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만큼 호불호도 많이 갈리지만 지지하지 않는 국민 입장에서 거부감이 큰 정치인도 찾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법적 정의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10월 사퇴설 아니면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는 플랜 B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전제되지 않으면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으면 사퇴할 일도 없고 플랜 B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다만 9월 내지는 10월쯤 구속이 된다는 전제하에 플랜 B나 사퇴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선 정기국회 시작된 이후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체포동의안이 표결 결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국회 문턱을 넘어야 그다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 심사를 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 사실 그런데 이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플랜 B에다가 또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거취를 결심할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는 상대적이거든요. 국민의힘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지지율이 워낙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대적인 반사 효과를 저는 누리고 있다고 봐요. 다만 그 상대적인 반사 효과 속에서도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50%가 넘어야 되는 그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인데 어제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32%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좀 그런 점이 사법 리스크의 어떤 효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수령이 될 것은 결국은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될 텐데 근데 과연 지난번 이미 국회에서 한번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회기가 안 열렸을 때 아니 체포영장을 그렇게 국회에 보낼 정도면 이미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가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비회기 때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청구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구속에 자신이 있으면은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구속이 과연 쉽겠느냐?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계속 수사를 갖다가 이번에도 5번째 지금 이재명 대표 소환하는데 계속 건수를 붙이고 병합하겠다 이러는 것은 지금까지의 조사로 구속으로 가기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구속 이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번 총선은 심판론이냐 아니면은 뭐 정권 어떤 그 정권을 밀어주는 그런 거냐는 그걸 결정하는 차원인데, 지금까지의 흐름은 뭐 이재명 대표가 상수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결국 총선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3가지만 좀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분석을 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데이터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3가지 지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일단 정당 지지도입니다. 지금 뭐 갤럽 조사도 나왔지만 NBS가 이제 전국 지표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지난 6개월간 조사를 했는데 14차례에 걸쳐서 딱 조사를 한 결과 30에서 31%가 나온 건 딱 3번이고 나머지 8번은 전부 20%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이재명 대표가 야당으로서 대안 가능성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고, 2번째, 정당 호감도입니다. 이 정당 호감도가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지지층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당 호감도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이 좋으면은 나중이라도 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보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놓고 보니까 갤럽 조사를 놓고 보면은 이게 호감도가 말하자면 지난해 이제 8월 달에 됐을 때 조사한 게 있어요. 그때 보면은 3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대표 선출되자마자 보니까 32% 나왔는데, 지난 8월에 올 8월에 조사했던 걸 보니까 30% 나왔어요. 2%포인트 오히려 하락한 겁니다. 이건 호감도가 하락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중도층이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3번째 가장 중요한 거, 직무 수행 평가도.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을 보듯이 야당 대표 지지율을 보니까 이것도 갤럽 조사입니다. 6월 달에 32% 나왔는데 최근에는 또 말하자면은 지지 32, 부정 60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더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놓고 본다면은 이제 이 대표가 전혀 지금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민주당이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데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점이 3가지 지표가 저는 뼈아프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기론, 리더십의 위기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3가지에 대한 유의미한 지표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를 당내에서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맡기는 것,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합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 많은 것들이 이제 가정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은 뭐 신변이 이제 구속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그러면 바로 이제 비대위가 될 거지 않겠느냐.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체제로 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가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가정입니다만은 구속영장을 검찰이 쳤는데 기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각되면은 그 후폭풍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정권 전체로 갈 겁니다. 검찰이 너무 가혹하게 입증을 한 1년 반 동안 특수부검사 70명을 동원했고 지금 검찰 내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검찰이 무능한 거냐 아니면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 거냐 자들끼리도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겠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론에 우리 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표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것들 저들에게 유리한 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뭐 나쁘게 나온 조사를 믿지 않겠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민심은 그건 당연히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우리 정당으로서 국민들 여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다만 지금의 정말 이 정권이 들어선 1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나 싶어요. 정말 야당과 야당 대표를 좀 거친 표현이면 때려잡기 위해서 모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민생이 그렇게 어렵다는데도 다 도외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무수한 그 악의적 그 행태들 검찰에 그런 것들이 보도되면서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거의 뭐 범죄자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지지를 보내주신 데 감사한 마음도 드리고 저는 검찰에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를 열어도 이재명 방탄 국회다. 그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국회 열지 말라고 했어요. 열지 말고 비회기 기간에 영장 받으러 가라. 그게 지금의 당대표나 그 전에 원내대표나 계속 요구한 겁니다. 심지어는 권성동 의원처럼 해라. 그래서 이번에 비회기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영장 실심사 받겠다고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게 또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좀 심하지 않나는 생각 듭니다. 방금 그 국회 회기와 관련해서 정말 왜곡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 가을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받은 이후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더불어민주당은 회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구속영장이 올라올까 봐 불체포 특권 뒤에 숨기 위해서 회기를 원래 국회 관례대로 하면 홀수달이나 짝수달에만 임시국회를 열던 것을 하루도 안 빼놓고 다 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8월 16일 개원한 8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당연히 8월 말일까지 회기로 정해졌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표결로 해갖고 25일로 끝내버렸습니다. 사나흘 여유를 주고 요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에게 청구 시기를 딱 정해준 거예요. 아니, 국회 회기와 관련해서는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1년 넘도록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였어요. 이건 올바른 국회 운영이 아니죠. 그걸 뒤집어 씌우시는 거는 정말로 좀 너무 심하신 왜곡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반박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미 국회법에 따라서 2468인가요? 다 국회가 열리게 돼 있는 국회들이 많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국회를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게 한 1월쯤 있을 겁니다. 근데 국회를 열었어요. 열고 당시에 상당히 많은 간호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비판 수용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탄국회 앞으로 열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가 이재명 대표 6월 달에 대국민 교섭단 대표연설에서 국민들께 약속을 합니다. 네. 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네. 영장실 받겠다. 6월에 이미 얘기했어요. 2달 전에. 근데 검찰이 지금까지 그렇게 숱하게 혐의를 자신한다고 하면서 영장을 안 칩니다. 정규국회까지 가져오는 거죠. 거기에는 정치적 꼼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국회에서는 난데없이 샴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청담동 샴푸는 다니는 미용실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천받아 그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사러 저희가 직접 청담에 가서 제품을 구입해서 제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한 후에 본인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요. 네. 구입할 때는. 예. 그 이후에 영수증을 비서실 공무원에게 가져다 주면 그 공무원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시켜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참 안쓰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샴푸까지 일제를 고집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면서 반일 선동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사능 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네,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 직원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던 그 청담동 샴푸가 원산지가 일본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샴푸 쓰면서 입으로는 반일을 얘기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것의 그 민감도는 남녀 불문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지고 뭐 그게 일제다 뭐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거는 뭐 그 개인의 어떤 선호도의 문제인 거고 이것까지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뭐 반일 선동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너무 비아냥이라고 봐요. 본질은 이거죠. 그 직원을 통해서 그것을 사오게 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로서 맞냐라는 거죠. 네. 즉 공사 구분이 명확하냐, 그리고 혹시라도 그 돈의 출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충분히 뭐 여권에서 그거 가지고 비판하면은 야당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따질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일제냐, 미제냐, 아니면 국산이냐, 이거는 본질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머리카락은 건들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에서도 좀 많이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정말 그래요. 뭐 이걸 뭐 제품의 원산지를 따지는 거는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하자면은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비난할 수는 있어도 뭐 그게 본질은 사실은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제보자가 이게 선결제 수법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게 공적인 돈을 남용할 때 쓰는 아주 이게 전형적 수법. 개인이 선결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추후 입금 받는 방식. 이거 어디서 많이 보도 수법들 아닙니까? 뭐 법인카드로 어떤 공적인 법인카드로 회식하거나 무슨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꼭 이런 방식을 쓰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이게 이재명의 공정과 상식입니까?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업무 시간에 청담동까지 경기도에서 출장 가는 게 맞습니까? 이런 거 내야죠. 이재명 대표가 늘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어긋났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의 그런 공정과 상식은 뭡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경기도의 개혁이 이게 개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이외에도 무슨 뭐 생활비를 다 법인카드로 쓰는 그리고 나중에 추후 보완해주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더더군다나 이거는 본인이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월급을 지급하는 거는 공사를 구분해서 쓰라는 건데 대선 후보까지 나오고 제1야당의 대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바로 직전 대선을 준비하는 경기도 지사의 신분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분이 나라를 운영하면은 공사가 구분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은 뭐 일본이다, 원산지 일본이다 이런 어떤 윤리적 측면, 이건 뭐 도덕적 측면을 떠나서 법적인 측면 전 들여다봐야 하고 법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김 의원님,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카를 쓴 건 아니고 이 방식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가 죄가 된다면 어떤 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심부름을 한 공무원이 뭐 심부름 한 거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심부름을 시킨 행위 자체가 부적절합니다만 그 공무원의 개인 카드로 구입을 하고 자기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입금을 해준 계좌가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 계좌에서 입금을 해줬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공무 출장이나 뭐 이런 거를 달아서 비용 보전을 해주는 식으로 예산에서 구입 대금을 보전해 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공금 횡령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샴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뭐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 이렇게 면도 이후에 애프터쉐이브 스킨을 바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낸 게 있어요. 저 스킨은 경기도에서는 판매하는 곳이 전혀 없는 서울의 강남에서만 판매되는 아주 고가의 수입 애프터쉐이브 스킨이다 뭐 이런 거를 네티즌들이 찾아낸 적이 있는데 평소에 좋은 거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